오늘은 이제 여기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주로 초점은 저희 학교 어학교육원에 와서 한국어를 처음부터 시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그 한국어 실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기의 그 실력을 이제 나타내는, 발휘하고 또 얼마만큼 자기 그 어학 실력이 좀 더 향상돼 나가는 것을 측정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원 원장님이신 김진우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탄신 613주년이며 또한 저희 어학교육원이 개원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학생의 그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경쟁의 자리가 아닌 저희 한스대학교 안에서 세계가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국어를 매개로 또 한서대학교를 매개로 소중한 인연을 맺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이상권 교수님께서 정유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4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싱그럽고 따뜻한 봄의 향기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여름의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올해가 우리 한서대학교 개교 18주년이 되는 해이며 어학교육원이 개원된 지 1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이와 같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나 글짓기를 통해 더 많은 실력을 쌓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한서대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또한 한국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면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서대학교 총장 한기선 대표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말해줄 학생은 네팔에서 온 로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온 과학공학과 3학년 로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제가 한국에 온 지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선배들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때 나도 그런 날이 올까 하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 날이 저한테 왔습니다만 선배들처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 저의 모습은 부끄럽고 또 저를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국 생활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는 저를 이런 기회를 주신 한서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말하는 정상입니다만 저는 좀 미정상적인 가봅니다. 저는 작년에 인도로의 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한서대학교 종학생의 선배들, 친구들 그리고 한서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임기는 하나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인도어를 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저에게 3개국어를 하는 멋쟁이 통역사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현지인이 되고 인도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이 된 그런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한국 생활하면서 저는 제 모국인 네팔을 그리워했습니다. 제 평소의 생각을 바꾸게 된 동기는 인도의 한 학교, 기스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10,000명의 아이들은 집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 인생의 몫을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고 키우고 있는 모습에 감동했고 제 마음 어디까지 아파왔습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씹는 간의 냉정의 삶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카트만두에서 살 때 길에서 돈 달라고 구걸하는 그들 보면서 단 한 번도 안쓰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봉사활동한다고 여기저기 다녔던 저, 국제특집사 장학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저, 국제법, 제네바 협약에 대해 끝없는 토론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답은 없는 질문의 연속은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은 변화합니다. 봉사보다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예, 봉사보다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인도의 짧은 경험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인도로의 봉사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놀라운 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범아시아적인 문화와 인력을 가진 한서대학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서대학교 학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시아를 사랑하는 정신을 이제 봉사의 생활로 바꿔봅시다. 예, 우리의 아시아는 이제 봉사 정신로 바꿔봅시다. 우리의 아시아를 이제 봉사 정신로 바꿔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3학년 3년입니다. 작년 9월 안희성 합의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에서 유학 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한국에서 친절과 인성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문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친구가 재운 개를 빌려와서 재보니 열이 39도나 되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엄마에게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기숙사 사장님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제 방에 오셔서 약을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못 먹었다고 하니까 꼭 약을 가져오셨는데 또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밥까지 사려다 주셨습니다. 밤에는 가습기도 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그것을 사람과 상의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은 많아 두려워하고 멍설인 적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한국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떠날 때 후회하지 않고 떠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꼭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방학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나함 에드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엄마, 아빠, 원두명 하고 누나 1명입니다. 그런 할머니는 한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도 손이 가까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나기 때는 돈이 있는 대로 갑니다. 스리랑카에서 적십자 본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장학생으로 한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22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서대 학부로 들어오기 전에 어학교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해서 정글을 공부하면서 무전건으로 국제동산학과에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좀 들어간 나는 한국어 잘 몰라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도 입에 잘 안 맞았습니다. 스리랑카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매워서 한국에서도 매운 음식만 골라 먹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음식도 맛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눈이 오고 겨울이 없어서 한국 겨울 지났는데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졸업 후에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국제통상학과 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2년 동안 지내던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성격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강합하여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특히 1957년 말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위태롭던 국가의 재건난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국내산 자동차를 잘 쓰는 반면에 수입 자동차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을 배우러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어서 학교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야간의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제 유학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이 많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제가 점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같이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너만 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는 저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부모님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여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이번 여름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재미있게 지내던 일이나 한국 생활 속에서 배웠던 인간관계, 그리고 중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던 MT나 축제, 각종 문화 탐방 같은 것들이 저에게 큰 추억거리가 되면서 이것이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 학생입니다. 청계봉 학생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유학생활과 건강에 대한 조명을 저는 중국에서 온 어학교육학생 청계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학생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작년 9월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중국 지주대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중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선생님을 섭외하며 다른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원본이나 발음이 아니라 높임말을 잘 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잠깐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안색이 바로 변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야, 어린애들은 잠깐만이 아니고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코시라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국어에도 높임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생활 중 성대말 시절부터 여러 가지 많이 실수를 하지만 매번 실수할 때마다 맞는 것을 배우고 한국어의 대항력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후에 비로소 건강에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한층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전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단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제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무도 외면하지도 모르는 일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아마도 만난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무슨 말들 힘든 일이 있었나요? 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대 앞에 내놔야 하는데 나의 마음도 어느 시간 그대를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바보같죠. 항상 그래줘 그래야 해줘 그대 위해서 사랑해요 여전히 감사해요. 저는 지금 국제통상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는 저는 한국에 있는 시간 중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저는 중국에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다시 할 겁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첫 학기는 지금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강의실 식당, 강의실 기숙사의 식당에서만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날 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일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는지 아십니까? 경제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더 충실하고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자의 사선을 배우고 여성으로서 보람된 꿈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리스피에비라고 하고 21살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 앙코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 한국어를 배웠지만 한국에 와서 한서대학교
어학교원에서 본격적으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2월 28일 한서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학교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어학교육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 수업 들어가려면은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어학교원에서 한 학기 더 공부하다가 내년 3월에 그 국제관계학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할 시기가 되면 지혜롭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얼굴은 그다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넓은 세상 보기 위해 가능하면 세계 여행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바라는 것은 책을 써서 제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목적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능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 온 유학생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어학교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4년 9월에 한서대학교 왔는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한서대학교 왔을 때 모든 주변 환경들이 낯설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특히 어머니께서는 만들어 주신 그 음식이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기숙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어학교원의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한국말도 다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한국말 잘 되니까 한서대학교 유학생활이 점점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의 한국어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친구와 같이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의 한서대학교 유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소개야마 마코토입니다. 일본 미즈라 대학교에서 한서대학교에 유학 온 지 올해로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시간에 쫓겨 여유가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에 2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고 시간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보고 느낀 한국 대학생 생활과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잘 부탁합니다. 시험 전에는 잠도 안 자고 새벽녘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 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유학 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국제통상학과 참학년 황인형입니다. 대학교는 신세대의 희망과 꿈을 이루는 곳이고 인재가 모이는 곳이고 새로운 곳을 탄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세대들의 예의는 점점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둔 모습이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외국 생활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서대에서 반년이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서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의를 가지고 바르게 살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은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하여 상대방이 하는 말 통해 그 사람이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 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존댓말을 하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또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조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떠나 혼자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친구를 가족처럼 서로 배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진심으로 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합니다. 누나, 언니, 오빠, 형, 선배 등 호칭을 통해서 한국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스스럼 없이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더 아름답고 예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재낼 수 없을지라도 썰렁이게 해 눈물 지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건 보고픈 너의 사진은 꺼내어보다 작은 너 꺼내어보다 작은
감사합니다. 착하란 말 어떻게 착하란 거니 어떻게 너 웃으며 돌아간 거니 제4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0년 5월 26일 한서대학교 총장 강기석